작은 손이 그린 큰 꿈. 포용적 사회를 향한 아이들의 이야기.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크레용으로 세상을 그렸습니다. 빨간색으로는 사랑을, 파란색으로는 하늘을, 노란색으로는 태양을 그렸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그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5명의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아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로는 그 특별함이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놀라운 선물이 되곤 합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란 그녀에게 세상은 소리와 촉감 그리고 냄새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엄마, 빨간색이 어떤 느낌이에요? 6살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빨간색은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의 따뜻함 같은 거야. 어머니 로사가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딸이 다른 아이들처럼 잘할 수 있을지,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꿈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하지만 지역의 장애인 지원 단체 빛나는 미래와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손끝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리아는 초각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진흙을 빚으며 만든 작은 새는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현재 12세인 마리아는 지역 미술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고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딸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안토니오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웠고 학습 속도도 달랐습니다. 세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안토니오의 가족은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 카를로스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놀라운 감각이었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노래든 한번 듣고 나면 완벽하게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음악 교사 미구엘 선생님이 안토니오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음악가입니다. 선생님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읽는 것은 어려웠지만 손가락이 줄을 짚는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연주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안토니오의 마음의 소리,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들을 때 미소 짓는 걸 보면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악은 말보다 더 쉬워요. 음악은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14세인 안토니오는 지역 축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며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휠체어가 그녀의 다리 역할을 했죠. 북부 루손의 산간 지역에 사는 이사벨라의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요. 이사벨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르멘은 딸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매일 이사벨라를 업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학교와 싸워 시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환점은 국제 NGO 아시아 어린이 재단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이사벨라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 스포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이사벨라가 새 휠체어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사벨라는 휠체어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을 제대로 던지지도 못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지역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사벨라의 마음의 소리, 사람들은 제가 걸을 수 없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바퀴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제 휠체어는 제한이 아니라 날개예요. 현재 16세인 이사벨라는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되어 파라올림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호세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세상은 조용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더욱 풍부했습니다. 다바오시의 청각장애인 가족 공동체에서 자란 호세는 수화가 모국어였습니다. 그러나 주류 사회에서 호세의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수화 통역사가 없었고 선생님들도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머니 글로리아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의 아버지 로베르토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청각장애인이었지만 성공한 목수였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다르게 말하지만 마음은 같아. 아버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호세는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의 작품들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을 유머러스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원으로 호세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신기했지만 점차 호세의 따뜻한 성격과 재능에 매료되었습니다. 호세의 마음의 소리, 저는 들을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몸짓에서 소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제 그림이 제 목소리예요. 호세는 현재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만화책을 만들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루나에게는 놀라운 기억력과 수학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보홀섬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루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어머니 에밀리아가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라모는 루나를 관찰하며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나는 복잡한 패턴을 금세 파악했고 달력만 보면 몇십 년 후의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을 크기별로, 색깔별로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온 특수교육 전문가가 루나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루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과 과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도 머리로 계산해내는 그녀의 능력은 교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루나의 마음의 소리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에게는 간단해요.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패턴들은 아름다워요.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현재 11세인 루나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주니어 부문에 참가할 예정이며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5아이의 성장 뒤에는 그들을 포용한 지역사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무지가 있었지만 점차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마리아의 동네에서는 상인들이 점자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마을에서는 모든 행사에서 그의 연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사벨라의 학교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호세의 반 친구들은 간단한 수화를 배워 그와 소통했습니다. 루나의 가족과 이웃들은 그녀가 편안해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배려했습니다. 파랑가이 마을 의장인 라몬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지역 NGO 모든 아이들의 미래 대표 마리아 산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44%인 140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특수교육 학교가 30% 증가했습니다. 장애 아동의 학교 등록률은 2015년 60%에서 2023년 78%로 상승했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UN 협약 비준 이후 필리핀 정부는 포용적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바야니안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필리핀의 장애 아동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농촌 지역의 접근성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고 귀로 색깔을 들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 날카로워졌거든요. 사회복지사 카르멘 로드리게즈의 증언. 20년간 일을 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장애 아동을 숨기려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당당히 아이들의 재능을 자랑하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마을 이장 로베르토 아길라의 소회. 우리 마을에 이런 특별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부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요. 국제활동가 사라 존슨의 메시지. 필리핀에서 만난 이 아이들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애가 한계가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어머니 로사의 고백. 솔직히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안토니오가 자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선물이라는 것을요. 이 5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리핀은 현재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 에듀케이션 포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 계획 I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도움. 점자 프린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보안대체 의사소통의 예시기기 등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장애 아동들의 학습과 소통을 크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권 교육 등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법 매그너 카터 포 디세이벌드 퍼선즈 개정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교육권, 접근권, 참여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확대. 정부는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조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매주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전국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내년 아시아 패라게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얼굴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호세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용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화와 텍스트를 결합한 그의 앱은 많은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루나는 수학 천재로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고 마닐라의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천체물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5아이들의 공통된 마음의 소리. 우리는 다르지만 특별해요. 우리의 다름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꿈꾸고 도전하고 이루어낼 거예요. 이 5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들의 성공 뒤에는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포용을 선택한 지역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약 2억 명이 심각한 기능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포용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이들 모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약 260만 명의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이들 역시 마리아, 안토니오, 이사벨라, 호세, 루나와 같은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의사소통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셋째,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보조기술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하세요.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곳을 발견하면 개선을 요청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후원하세요. 주변의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세요. 마리아가 손끝으로 빚은 작은 새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듯이 안토니오의 기타 선율이 마을 전체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붓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완벽한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그려나가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색깔로 세상을 칠해보시겠습니까? 개인 차원에서 언어 사용 개선하기, 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기, 를 앓고 있다 대신을 가지고 있다로 말하기,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구분하지 않기, 일상에서 실천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엘리베이터 양보하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기,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정중히 물어보고 제안하기, 학습과 성장, 장애인권에 관한 책 읽기, 관련 다큐멘터리나 영화 시청하기, 장애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기, 가정에서 자녀 교육,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기,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 격려하기, 편견 없는 대화와 질문 허용하기, 가족 활동, 접근성이 좋은 장소 선택하여 나들이 하기,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고민하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문화 만들기, 직장과 사회에서 직장 내 개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물리적 접근성 개선 제안하기, 다양성과 포용성 프로그램 참여하기, 지역사회 참여, 장애인 관련 단체 자원봉사 참여, 지역 축제나 행사의 접근성 점검하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의하기, 정책적 참여, 정치적 참여, 장애인 정책에 관심 갖고 투표하기, 지역 국회의원에게 관련 정책 건의하기, 장애인 권익 향상 서명 운동 참여하기, 사회적 목소리 내기, SNS에서 장애인권 이슈 공유하기, 차별 사례 발견 시 신고하기,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의견 제시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들, 도서, 장애의 역사 앙리자크 스티커, 우리는 다르게 산다 김원영, 차별이 교육을 만났을 때 조한진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 엘렌 노트봄. 다큐멘터리. 마라톤 200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이야기. 도가니 2011 청각장애인 인권 문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각장애인의 삶. 마이네임 이즈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이야기. 마지막 메시지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5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헌신, 교사의 열정, 이웃의 배려, 활동가의 신념, 그리고 아이들 자신의 용기가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마리아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작품들, 안토니오의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의 선율, 이사벨라의 휠체어가 그어내는 승리의 궤적, 호세의 손짓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메시지, 루나의 소식 너머로 보이는 무한한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것을,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을, 장애가 불행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은 오늘이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